나르시시스트 심리 분석,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7가지 위험 신호.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평범한 얼굴을 하고 함께 걷고 있을지도 모르는 존재,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지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 신호들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조건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관계 속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덫에 빠뜨린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신체적 세계 전체를 장악해버립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되고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착취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간파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외적인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차갑고 감정이 없는, 생기 없는 눈빛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소름 돋는 신체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시선입니다. 종종 죽은 눈 혹은 포식자의 시선으로 묘사되곤 하죠. 그 눈에는 따뜻함이나 진정한 감정의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찬사, 통제, 권력, 혹은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사물이나 도구로 보는 듯한 눈빛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방안을 훑어보며 누가 가장 취약한지를 본능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목표물을 정하면 그들은 이 섬뜩한 시선을 이용해 상대를 매혹시키거나 위협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마음을 읽는 눈빛 교감을 중시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눈맞춤은 교감이 아닌 영혼을 스캔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줄 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과장된 표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활짝 웃는 미소나 과장되게 치켜뜬 눈썹처럼 지나치게 극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상황과 미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뢰나 감탄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짜증, 지루함 혹은 노골적인 경멸의 표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꾸민 외모입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외모를 완벽하게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몸은 자산이며 외모는 통제의 수단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항상 완벽한 옷차림과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찬사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 아래에는 깊은 불안감과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타인에게서 받는 관심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지배적인 몸짓, 즉 바디 랭귀지입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 합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다가오거나 시선을 너무 오래 고정하여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이용해 통제권을 주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을 가장하여 당신의 신체에 불쾌하게 접촉하거나
숨이 막힐 정도로 가까이 서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종종 뻣뻣하고 위압적이며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든다면 부디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심리적 조종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용어는 이제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죠. 가스라이팅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당신이 스스로의 인식과 기억, 판단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 없었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멈추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자신의 본능을 불신하게 만들어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조차도 그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러브바밍, 즉 사랑 폭격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보여주는 애정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들의 애정 공세가 결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철저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쏟아붓고 온갖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나서고 감정적 친밀감을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쌓으려 한다면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식자는 단 며칠 만에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나 운명의 상대인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한 교묘한 조종술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당신의 세계에 침투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형제, 직장 동료까지 알게 되고 갑자기 당신이 다니는 요가 스튜디오 옆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식으로 당신의 일상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당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수작입니다. 당신이 평생 원했던 완벽한 기사, 다정한 어머니, 든든한 형제자매인 척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투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결점에 대해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면 오히려 당신이 부정하다거나 충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러 싸움을 걸어서 애인을 만나러 갈 명분을 만들고는 당신이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이 전술은 당신을 끊임없는 방어 상태에 놓이게 하여 그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삼각관계 조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혼돈은 당신의 마음속에 모래폭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초점을 흐리고 그들의 조종수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만약 당신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거나 사업을 시작하려 하거나 마침내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엄청난 감정적 드라마를 만들어내서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을 계속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을 옛 연인과 비교하거나 당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그들의 단골 수법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산입니다. 한 여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들의 교묘한 수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이 상호의존성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데 온전히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 조건부적인 사랑에 안주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잘못된 패턴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고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대신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나르시시스트였던 남편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게 되자 그는 아이들을 이용해 삼각관계를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 엄마가 너희는 안 챙기고 저 책만 읽고 있잖아.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니? 이제 엄마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구나. 너희한테 참 좋은 엄마네. 이런 식의 비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혹시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포기하고 결국 다시 자신의 완전한 재정적, 감정적 통제하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관계의 가장 깊은 영역인 친밀감과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성관계는 정서적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 지배, 그리고 통제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당신이 불편해하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눈에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하면 그들은 토라지거나 애정을 거두거나 심지어 당신을 고리타분하고 억압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초기에 나르시시스트와의 잠자리는 매우 열정적이고 중독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신이 물건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호간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지배력 과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쾌락을 주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쾌락에 의존하게 만들어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당신의 꿈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의 야망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하찮게 여기고 꿈을 어리석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분명히 실패할 테니 두려워해야 한다. 고 속삭이며 당신의 도전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순간 그들은 어김없이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의 관심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려놓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모래폭풍을 일으켜 당신이 더 이상 목표를 볼 수 없게, 돈을 벌 수 없게,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걱정하는 척 이선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단지 내가 실망하는 걸 원치 않을 뿐이야 라고 말하며 현실주의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자신들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알아야만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을 파괴하는 관계가 아닌 당신을 성장시키는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나르시시스트 심리 분석,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7가지 위험 신호.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평범한 얼굴을 하고 함께 걷고 있을지도 모르는 존재,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지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 신호들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조건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관계 속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덫에 빠뜨린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신체적 세계 전체를 장악해버립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되고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착취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간파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외적인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차갑고 감정이 없는, 생기 없는 눈빛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소름 돋는 신체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시선입니다. 종종 죽은 눈 혹은 포식자의 시선으로 묘사되곤 하죠. 그 눈에는 따뜻함이나 진정한 감정의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찬사, 통제, 권력 혹은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사물이나 도구로 보는 듯한 눈빛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방안을 훑어보며 누가 가장 취약한지를 본능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목표물을 정하면 그들은 이 섬뜩한 시선을 이용해 상대를 매혹시키거나 위협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마음을 읽는 눈빛 교감을 중시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눈맞춤은 교감이 아닌 영혼을 스캔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줄 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과장된 표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활짝 웃는 미소나 과장되게 치켜뜬 눈썹처럼 지나치게 극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상황과 미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뢰나 감탄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짜증, 지루함 혹은 노골적인 경멸의 표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꾸민 외모입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외모를 완벽하게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몸은 자산이며 외모는 통제의 수단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항상 완벽한 옷차림과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찬사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 아래에는 깊은 불안감과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타인에게서 받는 관심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지배적인 몸짓, 즉 바디 랭귀지입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 합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다가오거나 시선을 너무 오래 고정하여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이용해 통제권을 주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을 가장하여 당신의 신체에 불쾌하게 접촉하거나 숨이 막힐 정도로 가까이 서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종종 뻣뻣하고 위압적이며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든다면 부디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심리적 조종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용어는 이제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죠. 가스라이팅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당신이 스스로의 인식과 기억, 판단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 없었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멈추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자신의 본능을 불신하게 만들어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조차도 그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러브바밍, 즉 사랑 폭격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보여주는 애정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들의 애정 공세가 결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철저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쏟아붓고 온갖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나서고 감정적 친밀감을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쌓으려 한다면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식자는 단 며칠 만에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나 운명의 상대인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한 교묘한 조종술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당신의 세계에 침투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형제, 직장 동료까지 알게 되고 갑자기 당신이 다니는 요가 스튜디오 옆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식으로 당신의 일상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당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수작입니다. 당신이 평생 원했던 완벽한 기사, 다정한 어머니, 든든한 형제자매인 척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투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결점에 대해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면 오히려 당신이 부정하다거나 충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러 싸움을 걸어서 애인을 만나러 갈 명분을 만들고는 당신이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이 전술은 당신을 끊임없는 방어 상태에 놓이게 하여 그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삼각관계 조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혼돈은 당신의 마음속에 모래폭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초점을 흐리고 그들의 조종수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만약 당신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거나 사업을 시작하려 하거나 마침내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엄청난 감정적 드라마를 만들어내서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을 계속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을 옛 연인과 비교하거나 당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그들의 단골 수법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산입니다. 한 여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들의 교묘한 수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이 상호의존성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데 온전히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 조건부적인 사랑에 안주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잘못된 패턴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고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대신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나르시시스트였던 남편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게 되자 그는 아이들을 이용해 삼각관계를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 엄마가 너희는 안 챙기고 저 책만 읽고 있잖아.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니? 이제 엄마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구나. 너희한테 참 좋은 엄마네. 이런 식의 비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혹시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포기하고 결국 다시 자신의 완전한 재정적, 감정적 통제하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관계의 가장 깊은 영역인 친밀감과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성관계는 정서적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 지배, 그리고 통제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당신이 불편해하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눈에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하면 그들은 토라지거나 애정을 거두거나 심지어 당신을 고리타분하고 억압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초기에 나르시시스트와의 잠자리는 매우 열정적이고 중독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신이 물건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호간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지배력 과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쾌락을 주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쾌락에 의존하게 만들어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당신의 꿈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의 야망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하찮게 여기고 꿈을 어리석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분명히 실패할 테니 두려워해야 한다. 고 속삭이며 당신의 도전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순간 그들은 어김없이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의 관심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려놓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모래폭풍을 일으켜 당신이 더 이상 목표를 볼 수 없게, 돈을 벌 수 없게,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걱정하는 척 이선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단지 내가 실망하는 걸 원치 않을 뿐이야 라고 말하며 현실주의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자신들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알아야만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을 파괴하는 관계가 아닌 당신을 성장시키는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나르시시스트 심리 분석,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7가지 위험 신호.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평범한 얼굴을 하고 함께 걷고 있을지도 모르는 존재,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지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 신호들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조건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관계 속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덫에 빠뜨린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신체적 세계 전체를 장악해버립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되고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착취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간파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외적인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차갑고 감정이 없는, 생기 없는 눈빛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소름 돋는 신체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시선입니다. 종종 죽은 눈 혹은 포식자의 시선으로 묘사되곤 하죠. 그 눈에는 따뜻함이나 진정한 감정의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찬사, 통제, 권력 혹은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사물이나 도구로 보는 듯한 눈빛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방 안을 훑어보며 누가 가장 취약한지를 본능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목표물을 정하면 그들은 이 섬뜩한 시선을 이용해 상대를 매혹시키거나 위협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마음을 읽는 눈빛 교감을 중시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눈맞춤은 교감이 아닌 영혼을 스캔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줄 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과장된 표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활짝 웃는 미소나 과장되게 치켜뜬 눈썹처럼 지나치게 극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상황과 미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뢰나 감탄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짜증, 지루함 혹은 노골적인 경멸의 표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꾸민 외모입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외모를 완벽하게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몸은 자산이며 외모는 통제의 수단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항상 완벽한 옷차림과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찬사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 아래에는 깊은 불안감과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타인에게서 받는 관심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지배적인 몸짓, 즉 바디 랭귀지입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 합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다가오거나 시선을 너무 오래 고정하여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이용해 통제권을 주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을 가장하여 당신의 신체에 불쾌하게 접촉하거나 숨이 막힐 정도로 가까이 서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종종 뻣뻣하고 위압적이며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든다면 부디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심리적 조종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용어는 이제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죠. 가스라이팅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당신이 스스로의 인식과 기억, 판단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 없었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멈추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자신의 본능을 불신하게 만들어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조차도 그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러브바밍, 즉 사랑 폭격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보여주는 애정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들의 애정 공세가 결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철저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쏟아붓고 온갖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나서고 감정적 친밀감을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쌓으려 한다면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식자는 단 며칠 만에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나 운명의 상대인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한 교묘한 조종술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당신의 세계에 침투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형제, 직장 동료까지 알게 되고 갑자기 당신이 다니는 요가 스튜디오 옆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식으로 당신의 일상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당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수작입니다. 당신이 평생 원했던 완벽한 기사, 다정한 어머니, 든든한 형제자매인 척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투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결점에 대해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면 오히려 당신이 부정하다거나 충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러 싸움을 걸어서 애인을 만나러 갈 명분을 만들고는 당신이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이 전술은 당신을 끊임없는 방어 상태에 놓이게 하여 그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삼각관계 조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혼돈은 당신의 마음속에 모래폭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초점을 흐리고 그들의 조종수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만약 당신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거나 사업을 시작하려 하거나 마침내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엄청난 감정적 드라마를 만들어내서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을 계속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을 옛 연인과 비교하거나 당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그들의 단골 수법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산입니다. 한 여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들의 교묘한 수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이 상호의존성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데 온전히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 조건부적인 사랑에 안주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잘못된 패턴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고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대신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나르시시스트였던 남편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게 되자 그는 아이들을 이용해 삼각관계를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 엄마가 너희는 안 챙기고 저 책만 읽고 있잖아.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니? 이제 엄마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구나. 너희한테 참 좋은 엄마네. 이런 식의 비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혹시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포기하고 결국 다시 자신의 완전한 재정적, 감정적 통제하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관계의 가장 깊은 영역인 친밀감과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성관계는 정서적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 지배, 그리고 통제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당신이 불편해하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눈에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하면 그들은 토라지거나 애정을 거두거나 심지어 당신을 고리타분하고 억압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초기에 나르시시스트와의 잠자리는 매우 열정적이고
중독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신이 물건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호 간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지배력 과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쾌락을 주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쾌락에 의존하게 만들어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당신의 꿈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의 야망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하찮게 여기고 꿈을 어리석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분명히 실패할 테니 두려워해야 한다. 고 속삭이며 당신의 도전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순간 그들은 어김없이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의 관심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려놓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모래폭풍을 일으켜 당신이 더 이상 목표를 볼 수 없게, 돈을 벌 수 없게,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걱정하는 척 이선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단지 내가 실망하는 걸 원치 않을 뿐이야 라고 말하며 현실주의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자신들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알아야만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을 파괴하는 관계가 아닌 당신을 성장시키는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나르시시스트 심리 분석,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7가지 위험 신호.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평범한 얼굴을 하고 함께 걷고 있을지도 모르는 존재,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지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 신호들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조건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관계 속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덫에 빠뜨린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신체적 세계 전체를 장악해버립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되고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착취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간파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외적인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차갑고 감정이 없는, 생기 없는 눈빛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소름 돋는 신체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시선입니다. 종종 죽은 눈 혹은 포식자의 시선으로 묘사되곤 하죠. 그 눈에는 따뜻함이나 진정한 감정의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찬사, 통제, 권력 혹은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사물이나 도구로 보는 듯한 눈빛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방안을 훑어보며 누가 가장 취약한지를 본능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목표물을 정하면 그들은 이 섬뜩한 시선을 이용해 상대를 매혹시키거나 위협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마음을 읽는 눈빛 교감을 중시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눈맞춤은 교감이 아닌 영혼을 스캔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줄 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과장된 표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활짝 웃는 미소나 과장되게 치켜뜬 눈썹처럼 지나치게 극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상황과 미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뢰나 감탄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짜증, 지루함 혹은 노골적인 경멸의 표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꾸민 외모입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외모를 완벽하게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몸은 자산이며 외모는 통제의 수단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항상 완벽한 옷차림과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찬사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 아래에는 깊은 불안감과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타인에게서 받는 관심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지배적인 몸짓, 즉 바디 랭귀지입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 합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다가오거나 시선을 너무 오래 고정하여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이용해 통제권을 주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을 가장하여 당신의 신체에 불쾌하게 접촉하거나 숨이 막힐 정도로 가까이 서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종종 뻣뻣하고 위압적이며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든다면 부디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심리적 조종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용어는 이제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죠. 가스라이팅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당신이 스스로의 인식과 기억, 판단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 없었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멈추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자신의 본능을 불신하게 만들어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조차도 그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러브바밍, 즉 사랑 폭격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보여주는 애정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들의 애정 공세가 결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철저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쏟아붓고 온갖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나서고 감정적 친밀감을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쌓으려 한다면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식자는 단 며칠 만에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나 운명의 상대인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한 교묘한 조종술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당신의 세계에 침투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형제,
직장 동료까지 알게 되고 갑자기 당신이 다니는 요가 스튜디오 옆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식으로 당신의 일상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당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수작입니다. 당신이 평생 원했던 완벽한 기사, 다정한 어머니, 든든한 형제자매인 척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투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결점에 대해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면 오히려 당신이 부정하다거나 충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러 싸움을 걸어서 애인을 만나러 갈 명분을 만들고는 당신이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이 전술은 당신을 끊임없는 방어 상태에 놓이게 하여 그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삼각관계 조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혼돈은 당신의 마음속에 모래폭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초점을 흐리고 그들의 조종수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만약 당신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거나 사업을 시작하려 하거나 마침내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엄청난 감정적 드라마를 만들어내서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을 계속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을 옛 연인과 비교하거나 당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그들의 단골 수법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산입니다. 한 여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들의 교묘한 수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이 상호의존성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데 온전히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 조건부적인 사랑에 안주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잘못된 패턴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고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대신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나르시시스트였던 남편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게 되자 그는 아이들을 이용해 삼각관계를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 엄마가 너희는 안 챙기고 저 책만 읽고 있잖아.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니? 이제 엄마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구나. 너희한테 참 좋은 엄마네. 이런 식의 비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혹시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포기하고 결국 다시 자신의 완전한 재정적, 감정적 통제하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관계의 가장 깊은 영역인 친밀감과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성관계는 정서적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 지배, 그리고